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예.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거를 갖고 굉장히 재밌는 해석이 나와갖고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드릴까 사진부터 생각을 해요. 우리 그 볼 수 있으면 사진 네. 한 장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문재인 부부와 이낙연 부부가 넷이서 아주 그냥 아이고 저렇게 정겹게 차담을 하는 저렇게 그런 행복하게 웃을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정말 표정들이 기가 막힌 사진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네. 저 만남을 두고 네. 저 사진 지금 저 예. 밑에 있는 사진인데 밑에 있는 사진만 좀 크게 해줄래요? 저 밑에 있는 사진만. 저 어디예요? 저게 지금 양산에 양산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테이블이 아마 과거에 논란이 됐던 그 테이블인지 그렇지. 아닌지 뭐 청와대 모르겠는데 있는데 뭐 위로 안 올라갔나 테이블 봐요. 아니냐 그랬던 맞습니다. 네. 청와대에 더 크게요, 있었던 더 그 크게. 테이블 아니냐. 그렇지. 제- 위로 올려서 그렇지. 예. 네.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우와. 의자는 바뀐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즐겁죠? 네. 와. 이재명 험담하면서 웃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1급 저격수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 저격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저 사진을 갖고 어떤 해석 정윤수 씨는 일종의 이제 문화 평론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축구 예. 평론도 하고 네. 클래식 음악 평론도 하고 네. 오마이뉴스의 논설위원인가를 했어요. 예. 네. 근데 이 사진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노련하게 기획해서 선빵을 날리는 이 한 장의 프로파간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3개월 만에 사면 초과로 몰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들은 전라남북 지방의회를 흔들려고 움직이고 있다. 당내 문제로 납작 엎드린 조국과 조국당은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전남북을 순회했을 것이다. 이재명은 서울 수도권 일부가 교두보일 뿐 경북은 말할 것도 없고 경남에서 작동할 힘조차 없다. 이 사진 하나로 이런 짐작을 해보는 사람들은 아주 기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점점점 뭐라고 하냐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재명 옆에는 아무도 없을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나는 노련하게 기획하여 신속히 이 사진을 퍼뜨린 사람들을 혐오한다. 아, 이제 또 그놈의 잘 배우고 점잖은 사람들 시대가 되는가. 근사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서울대 나온 사람, 여유 있는 사람, 사실상 강남에 사는 사람, 게다가 진보적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돌아오고 상처난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 흠집 많은 사람, 몸부림치다 보니 주변 사람과 자신의 영혼에 스크래치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밀려나야 되는가라는 취지로 글을 쫙 올렸거든요. 즉 이분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저런 연합체에 잘나고 근사한 사람들의 연합체가 이재명처럼 가난해서 못 살아서 상처받아서 또 자신의 주변 사람과 자신의 영혼에 스크래치 낸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낙연 전 총리도 서울대를 나왔고 네. 조국 전 비대위원장도 서울대를 나왔는데 네. 아마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둔 듯 근사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서울대 나온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뭐 4인 가족, 아름다운 사람들, 게다가 진보적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검정고시 치고 아주 뭐 좋은 대학 나오지 않고 상당히 상처받았던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좋은 네, 대학 네, 나왔죠. 네, 좋은 대학 뭐 나왔습니다. 서울대학은 아니니까 네, 아니냐. 예, 뭐 그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 초과의 위기에 놓인다. 근데 저는 이분의 해석이 뭔지 무슨 그 맥락은 알겠는데 너무 이재명 대통령 관점에서 엄살 아닌가 싶어요. 저분은 예. 그 어떤 문화평론적 색깔을 씌운 그런 문장을 많이 구사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판에서 쓰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용어보다는 이렇게 추상성이 있는 그러나 비유성이 높은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파들어가 봐야 되는데 저분은 문재인과 이낙연이 만나서 그때 대통령과 총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한 총리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둘이 만나면 할 얘기 옛날 얘기가 무지무지 많을 것이다. 그 얘기를 가지고 케미를 이렇게 이제 딱 녹여낸 다음에 그 다음에 호남을 어떻게 석권할 것이냐. 가령 내년에 지방선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래서 가령 조국이 당내 사정
이 성폭력 사건만 아니었으면 지금 조국이 당뇨들과 함께 호남을 휘젓고 다닐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지 않은 것 아니냐. 예.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지휘하에 그리고 이낙연이 뒤에서 다 실무 책임을 맡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재명을 완전 고립시키고 옛날 친문파들이 다시 부상하려고 하는 이른바 그 좋은 대학 나오고 따뜻한 곳에서 밥 먹고 제대로 고등학교 나온 그런 그룹들이 다시 부상하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아마 그 페이스북에 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그래서- 지금 계속 그놈의 잘 배우고 점잖은 사람들의 시대가 또 되는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확실히 이제 일종의 정서적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아, 거는 여러 군데서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전통적인 이제 민주당의 핵심 엘리트 계층하고 이재명이라는 이를테면 정말로 성남 출신의 변호사 출신의 이 정치인하고 확실히 결이 다르고 아직 두 집단이 완벽하게 본드로 붙여져 있지는 않다 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이낙연 전 총리는 개딸들한테 공적 1호처럼 되어 있는 맞습니다.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낙연 정치인과 이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저렇게 부부가 정말 그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정말 박장대소까지는 아닌데 매우 즐거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예. 이 사진이 주는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여기에 조국 혁신당에 조국까지 합류를 하게 되면은 예. 이제 반 이재명 전선이 그렇습니다. 벌써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 누가 줄까요? 가령 용산 대통령실이 공천에 대해서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청래가 독단적으로 쥐락펴락할까요? 이런 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예. 저분은 모든 걸 정치 공학적으로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스텝이 지금 한 발 두 발 밟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재명은 어차피 변방에서 온 정치인 아니더냐.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재명 곁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뭐 하여튼 그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확실한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명파들의 이제 걱정이 한 단면을 보여주는 글이다라고 그렇죠. 해서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심지어 이제 자기 또 연수원 동기이자 변호인이었던 차지훈 변호사죠. 화우에 계셨군요. 예. 차지훈 변호사를 주 유엔 대사로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유엔 대사가 우리나라에서 주미, 뭐 주일, 주중, 주러 이렇게가 함께 정말 가장 최고위급 대사를 하는 주요국 대사이고 네. 주요 대사이고 네. 여긴 또 그 주제에 국이 있는 게 아니라 유엔이니까 아그레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가 굉장히 그냥 임명만 하면 바로 대사가 되는 이 자리에 네. 한 번도 외교 경험이 없는 차지훈 연수원 18기 대통령 동기를 임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 환경이 굉장히 지금 외우 내환이고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지금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돼서 의장국을 수임한다고요 이번 달에. 근데 이번 달 딱 이때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차지훈 주 유엔 대사가 대통령이 동기이고 공직선거법 아까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무죄 취지 그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했던 그 변호사가 이렇게 외교 경험 없이 이 주요 대사로 가서 이 주요한 외교의 풍랑을 견디고 파도를 이기고 나가야 되는 중책을 맡는다? 말이 되나? 연수원 이겁니다. 시절 그냥 동기가 아니라 학회 활동을 같이 했었던 아주 비교적 친했던 아주 동기죠. 친한 그리고 사람이었다. 선거법 얘기가 나오죠. 변호사인 그렇죠. 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뭐 5가지 재판에 그 변호사를 했던 예. 그런 사람들 또는 연수원 동기들 네. 또는 중앙대 학연이 있는 사람들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고위 공직에도 있고 용산 대통령실에도 크게 그렇습니다. 이제 입성을 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두고서 우리가 이걸 본질을 꿰뚫는 말은 무엇인가 이 되돌려줘야 됩니다. 말은 항상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면서 매관 매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김건희 네, 여사가 뭐 목걸이도 받고 귀걸이도 받고 뭐 그림도 받고 뭣도 받으면서 공천권 장사를 한 것 아니냐 그런 혐의를 두고 매관 매직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이재명 정권한테 그대로 되돌려 준다면
변호사비를 팔아먹었네. 네. 이건 매변 매직이다. 매변 매직이다. 예,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네. 이미 나와 있는 말입니다. 아. 매변 매직. 배변 매직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나경원 매변 의원이 매직. 바로 그런 얘기를 좀 풀어서 네. 외교 경험 전혀 없는 사적 변호인을 국제무대 내보낸다는 발상 자체가 국익을 팔아 사채 빚을 갚겠다는 선언이다. 그 사채빚이 변호사비 그러니까요. 대납시키는 것이다. 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자리를 대통령 개인의 구명 은인에게 내주는 것은 국격의 추락이자 외교 파탄의 방아쇠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언어로 비난을 했는데 이 얘기들의 설득력이 전 실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진짜로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논평을 낸 거를 보면은 대통령의 저 동기 7명이 지금 고위직에 기용이 된.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숫자가 동기생 하나 잘 둬가지고 진짜 잘 둔 거예요, 못 둔 거예요. 이게 왜 그냐면 네. 지금은 이제 꽃가마를 타는 기분이니까 네. 겨울 들은지 몰라도 네. 나중에 이게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고 네. 너 그때 무슨 거래했어? 그때 특검 받을지도 몰라요. 재판소 하나 또 미리 열어놔야 되나요? 그렇죠. 재판소 네? 동기생 전문 전담 재판소, 대변 동기 전문 전담 재판소. 동기 범죄 전담 재판소 이거 그렇죠. 하나 만들어야 예, 예. 되나요? 동기 7명 그냥 한번 네. 읊어드리면 네, 네. 방금 우리 다뤘던 차지훈 주 유엔 대사 이제 임명됐어요. 공직선거법 변호인이었고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동기 중에 좌장, 조원철 법제처장, 대장동 사건 변호인 네. 다 동기예요. 18기 동기. 맞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며칠 만에 잘렸죠. 얼마 전에 다른 또 저 통일교 관련된 변호 맡았다 또 그만두고 논란의 인물 이천진 금융감독원장, 대북송금 변호인입니다. 역시 동기고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한 중앙선관위 후보자 이렇게 주요 요직에 연손 18기가 벌써 7명째 지명되고 임명되고 있는 겁니다. 너 이제 나중에 특검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인인 것처럼 불러다가 언제 제안 받았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맹세했어? 사전 뇌물, 사후 뇌물 구성하려면. 그렇지. 네. 예. 아마 적어도 참고인 조사 정도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래도 되나요? 이러면 안 되죠.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더군다나 지금 아니 정말 우리가 듣도 못한 그런 저 멀리 우리 외교와 국익이 별로 안 걸린 그 대사 나라의 대사로 보냈다. 그럼 뭐 아예 그래 그냥 보냈나 보다.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지만.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엔은 지금 우리가 비상임 그 안보리 이사국이 됐고 이번 달에 안보리 의장국을 수행해야 되는 바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외국 경랑이 유엔을 중심으로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유엔 가서 연설할 때 트럼프를 또 만나냐 못 만나냐 이런 게 다 유엔에서 결정나는데 그 자리에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연수원 동기를 이 사람이 공직선거법 20무죄를 받아줘서 그런지 이 사람을 보낸다고요? 이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죠.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래서 수첩에 이름이 있으면 언젠가는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예.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대통령 교회를 같이 다니는지 고려대를 나왔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고소영 그랬고. 뭐 그랬었죠. 네, 예. 고소영 그런 예, 거 예. 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뭐 경희대 나왔어 안 나왔어 또 막 이런 얘기들 다 하고 그랬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는 또 그 나름대로 뭐 충암고? 고등학교 사단이라느니 뭐 또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대통령이 이제 공직에 그 임명을 할 때는 나하고 인연이 있거나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사람을 한다는 그런 측면은 좀 자연스러운 측면도 저는 있다고는 보는데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엮여온 게 뭐냐면은 그쪽에서 선전을 하기를 지난번에 중앙일보인가요 어딘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개방형 임용이 제일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개방형이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연결고리 다 해봐도 연결고리가 없는데 임용된 사람들 네.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연수원 동기 변호사였느냐 중앙대 나왔느냐 뭐였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7가지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서발막대기 흔들어도 다 안 닿는 사람이 예. 어느 날 딱 공직에 올랐다. 이 사람은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왔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이른바 탕평 인사요 개방형 인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그래서 뭐 이재명 정권은 그 개방형 인사의 폭이 넓어 뭐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일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요직 중에 요직은 다 동기생들이 가는구나.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동기생 그리고 그 온갖 재판 변호해서 변호인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대통령실, 정부 곳곳에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매변 매직을 정말 대변으로 알아들었어요. 쟁하고 애들